예, 저는 슬기로운 인터생활의 커뮤니티 리더를 맡고 있는 김세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애저ML 애니웨어인데요. 예, 주제로는 AWS 돌리는 애저ML입니다. 애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어디서든 돌릴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일단 애저ML 소개부터 드릴게요. 애저ML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는 엠마스고요. MS 스튜디오 같은 걸 이용해서 UI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보시면 데이터셋을 컬렉션을 해서 그것을 이제 특정 스크립트 혹은 최근에 많이들 제공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 그것들을 이제 모델로 만들어서 바로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애저 머신러닝이라는 제품입니다. 노트북이나 오토ML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학습된 모델을 바로 보시는 것처럼 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API도 제공 한꺼번에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사용자 정의 한계가 100%에서 학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제공하고 있는 특정 셋 설정이 다 돼 있겠죠. 그거 정리로 해서 컨테이너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거기 콘솔로 들어가서 무언가 PRP 인스톨 같은 거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뭔가 패키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원되는 언어는 나온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 하실 거예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안 쓰는데요. 이런 소리 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이런 장표를 준비해왔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애저 ML을 사용해서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애저 ML을 돌리려면 애저 아크라고 하는 솔루션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컨트롤 플레인을 애저로 통합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 왼쪽에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관리 영역을 이제 애저로 전부 통합을 하는 건데요. 제 오른쪽이 아니고 중간쯤 보시면 이제 데이터 서비스나 서버들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애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인티그레이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저에는 애저 리소스 매니저라고 하는 엄청 큰 컨트롤 플레인이 하나가 있고요. 뭐 다른 업체들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 AWS 같은 경우는 한국 지역의 서울 리전의 EC2, 서울 리전의 RDS, 서울 리전의 S3 와 같은 엔드포인트가 다 별도로 있습니다만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엔드포인트 딱 하나입니다. 애저 리소스 매니저라고 하는 management.microsoftazure.com 이라고 하는 엔드포인트 딱 하나 있어요. 그쪽에다 모든 요청을 보내서 전 세계 지역의 모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컨트롤 플레인, 애저 리소스 매니저라고 하는 컨트롤 플레인으로 온프레미스 혹은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들 혹은 쿠버네티스 클러스들을 통합하여 관리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공되고 있는 건 이제 애저 아크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보시면 아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쿠버네티스, 서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 세 가지에 전부 다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무언가를 원격지에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할 건 애저 아크 이네이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AWS나 구글 클라우드나 아니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NHN 모두 상관없습니다. NHN 토스트든 어디든 상관없이 온프레미스에 설치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도 전부 다 관계없이 여러분들께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면 애저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하냐면요. 온프레미스에 있는 혹은 다른 클라우드, AWS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다고 가정하고 애저에 애저 아크 이네이블 쿠버네티스를 연결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그냥 인터넷 통신하시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애저에 ARM과 통신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프라이빗 존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폐쇄망 혹은 사내망 혹은 이제 인터넷이 되지 않는 망에 있다고 하면 DMZ존에 있는 프록시 서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프록시 연결을 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라이빗 연결인데요.
VPN을 연결을 해서 인터넷망을 시큐어하게 혹은 전용선 연결을 해서 이제 인터넷망을 통하지 않는 별도의 망을 구성을 한 다음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ARM과 통신할 수 있도록 에뮬레이션 해주는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분들께서 애저 아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클러스터와 비공개되어 있는 클러스터에 대해서 연결하는 것이 전부 다 가능한 시나리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애저 서비스 간의 인증을 쉽게 해주는 게 바로 매니지먼트 아이디, 관리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아마존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 서비스 롤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애저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접근을 할 때 인증, 즉 접근 권한을 손쉽게 해줄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아이디가 있고요. 그 아이디를 관리 아이디라고 해서 별도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연결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애저에 있는 스토리지 어카운트, S3 같은 파일 저장소 혹은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 혹은 에드 파일스 같은 저장소 아니면 웹 서비스나 다른 서비스와 통신을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혹은 액세스키 기반으로 접근 통제를 구성하시는 게 아니고 매니지드 아이디라고 하는 관리 아이디를 원격지에 있는 온프레미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혹은 이제 AWS 애저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를 해서 그 인증으로 접근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키 관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알아서 할 거고요. 그 에이전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부 시큐어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애저 포탈에서 다른 서비스들과의 통신이 필요하다면 이 아이디를 허용, 언로를 모든 권한을 다 주셔도 되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원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특정 권한만 읽기 권한만 주셔도 되고, 아니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같은 데에다가 컨테이너 이니시 툴을 릴링을 한다고 하시면 이제 풀링 가능한 권한만 주시면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같은 곳에서 컨테이너 땡겨오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관리 아이디까지 전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 아이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스템 아이디와 유저 아이디라는 걸 나눠서 시스템 아이디는 리소스 자체가 아이디가 됩니다. 유저 아이디는 여러분께서 만든 아이디 값을 리소스와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스템 아이디의 장점은 리소스당 아이디가 하나 따로 생겨서 관리를 리소스 자체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저 아이디는 여러 개의 리소스를 하나의 아이디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설명해봤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거나 그리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실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찍어봤고요. 애저 포탈에서 애저 아크를 검색을 하시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애저 아크를 만들어 보고요. 참고로 이 모든 작업은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제가 잘라서 10분 내로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이 만들 구독은 이제 과금단이에요. 이 구독에서 과금단. 그리고 만들 리소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리소스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프록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세 가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AWS에 배포할 거기 때문에 AWS에 있는 걸로 배포하겠다라고 하는 태그들을 달아주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서 스크립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배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포하셔야 돼요. 에이전트 배포도 수동이에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복사를 해서 AWS에 EKS에 배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AKS가 김태준 모드콘이라고 하는 클러스터가 떠 있고요. 서버는 두 대가 있습니다. IP를 보시면 10.20, 11.12, 12.132라고 하는 서버 두 대가 있고요. 노드를 확인해 보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이 클러스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생략해 놓은 거는 애저에 로그인하고 특정 구독을 선택하고는 위에 두 줄인데 생략해 놨어요. 그리고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
여기에 이제 태그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한 태그 3개가 들어가죠. 여기 태그를 입력하시면 태그가 다 추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떠있는 게 쿠버네티스 시스템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이 정도밖에 안 떠있는데 에저 아크라는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지면서 뭐가 쭉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컨테이너를 만들고 배포하고 작업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어떻게 배포되는지를 한번 쭉 보면 지금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중에 있는 게 저 AAD 프록시라고 하는 컨테이너 2대가 시간이 좀 걸리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다 50초 만에 끝났는데 저것만 지금 펜딩 상태인 거 보실 수 있고요. 2개의 컨테이너가 2분 17초 걸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엄청 짧은 시간이지만 2분 17초 동안 서비스가 배포되는 걸 보실 수 있고, 두 번째 컨테이너까지 끝나면 왼쪽에 스크립트가 쭉 하고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EKS가 애저에 연결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EKS가 배포됐고 밸리데이션을 가보시면 연결됐다라고 나오죠. 들어와 보시면 제일 밑에 쪽에 요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제가 연결을 지금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로 들어왔어요. 쿠버네티스 클래스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만들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2개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연결된 컴퓨팅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연결한 EKS입니다. 보시면 EKS다, AWS에서 가져왔다 라고 하는 게 보일 거고, 이때 태그는 제가 입력한 태그인 거죠. 3개의 태그는 제가 입력한 태그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익스텐션이라고 있는데 저 익스텐션이 추가적인 무언가를 배포하는 걸로 쓰시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있는 익스텐션을 배포를 추가로 할 거고요. 제가 서버의 이름은 모드콘이라고 하는 걸로 배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제가 배포를 안 했는데, 인터페이스 배포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서비스까지, 앱 서비스까지 배포한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배포하는 걸 가시려면 인터페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GPU 사용하실 거면은 저 2개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를 만들면 이렇게 관리 아이디, 매니지드 아이디를 생성을 하고 오래 걸려요. 이때 애저 아크, 아까 연결했는 애저 아크 있죠. 애저 아크를 통해서 클러스터에다가 파드를 배포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이렇게 애저 ML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페이스 체크를 끝내고 컨테이너도 여러 개가 쭉 배포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배포되는 컨테이너들이 바로 애저 ML의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애저 아크 에이전트와 애저 ML 에이전트가 설치된 거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페이스 체크는 한 번 실행하고 끝나니까 컴플리트라고 떨어지고요. 나머지는 실행 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 보이던 2개가 생겼죠? 디플로이먼트 스크립트라는 것과 제일 밑에 있는 릴레이라고 하는 리소스가 새로 생겼죠. 이렇게 3개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다시 머신러닝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클러스터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이름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클러스터는 제가 조금 전에 연결한 애저 아크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여러분들께서 새로 생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건 자동으로 생성되진 않고 이 네임스페이스에서 학습을 시키겠다 라고 선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테인트나 여러가지 네이블 같은 설정을 통해서 이제 특정 노드에서만 학습을 시키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네임스페이스를 쪼개실 텐데 네임스페이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시면 되고요. 연결을 하면 이렇게 애저 ML에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컨테이너가 배포가 추가되는 거 보면 추가된 건 없고요. 그냥 애저 ML에 연습이 됐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다른 것과 좀 다른데 제가 빨리 보이죠. 좀 전에 보는 이 디자이너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업체들에서는 이제 코드로 짜시거나 하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게 UI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연결을 해서 무언가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녹색이 넘어가는 순간 넘어가는 것과 진행되고 있는 거에 따라서 하드가 배포되고 종료되고 배포도 종료되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스택을 밟을 때마다 컨테이너를 배포해서 학습을 시키고 회수하고 배포해서 학습을 시키고 회수하고 데이터 스플릿을 하고 회수하고 이제 스코어링을 해서 회수하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서 모든 컨테이너가 커뮤니팅이 끝나면 해당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종료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저 ML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방법은 애저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애저에다 컴퓨팅도 올려놓고 다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러려면 애저에 비용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저 ML의 좋은 기능들을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서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이죠. 애저 ML은 비용이 없습니다. 얘는 매니지먼트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이어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요. 여기서 나오는 비용은 머신러닝 스튜디오 자체는 비용이 없고요. 머신러닝 스튜디오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비용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컨테이너에 대한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와치를 돌리거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극히 적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나오지 않는 거고요. 애저 아크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서비스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비용을 내봤자 여러분들의 커피 한 잔 값도 안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비용만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셋이 어디 있는지도 정의를 잘 해보시면 AWS에 돌릴 건데 데이터셋을 애저 데이터 스토리지에다 넣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컴퓨팅을 원격에 실행하는 것 뿐이지 실제 동작하는 거는 AWS 동작을 하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무언가 작업하는 거는 S3에 저장하시던 아니면 AWS 내에 있는 저장소에 저장하셔서 그 데이터를 불러오면 돼요. 그죠?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그냥 통신만 하면 된다. 그럼 통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이냐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제가 오늘은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뭐 기록스 같은 것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격지에 있는 코에스 클러스터에다 뭔가 하드를 배포하고 관리하고 오퍼레이션하고 하는 것들이 현재 기록스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깃을 통해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록스를 어느 정도 구성해 놓으시면 조금 더 원격지에서 컨테이너를 코에스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옵션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여기 데이터 서비스까지를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현재 워크플로우 플레이는 제일 위에 있는 웹 서비스, 펑션, 로직앱 같은 여러 가지 애저의 플랫폼 애저 서비스까지 전부 다 애저 아크에 돌릴 수 있도록 현재 개발 진행 중입니다. 프리뷰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저에서 동작시키는 모든 서비스들, 애저에서 강점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서비스들을 애저 컴퓨팅, 애저의 비용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클라우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커뮤니티 소개드리면요. 저희 커뮤니티는 애저를 사용하는데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저를 사용하다가 뭐 잘 모르겠는 거 아니면은 자충우돌 이야기 같은 것들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를 더 많이 운영을 해서 한 달에 매월 운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발한 커뮤니티를 할 예정이니까요. 애저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애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지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이제 질문을 드릴게, 지금 이제 데모 보여주신 건 이제 학습 부분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학습 말고 그 모델 서빙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저ML을 이용해서 이제 원래 기존의 애저ML을 써서 모델 서빙할 때는 이제 애저에 있는 컴퓨팅을 이용을 해서 이제 서빙을 인프런스 서버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 아크를 이용해서 뭐 AWS나 GCP에 이제 컴퓨팅을 이용을 해서 서빙 인프런스 서버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장표 보시면 여기 위에 앱 서비스들은 이제 애저 아크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익스텐션을 설치할 때 그 러닝과 인터페이스 두 개의 체크가 있었는데, 인터페이스 쪽에 체크를 해주시면 저 앱 서비스가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저에서 이제 현재 저게 제대로 잘 동작은 안 해서 일단 서빙까지만 지원을 하고요. 저 앱 서비스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아직 없어요. 그건 현재 프리뷰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조작을 하고 설정을 변경하고 하는 것은 아직 프리뷰 상태이고, 서빙하는 것까지는 현재 온프레미스 혹은 다른 클라우드에 설치되어 있는 애저 아크에서 운영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